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한에서도 사망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망설은 나오지만 공식적인 사망자 확인은 없습니다. 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특성상 지금까지도 확진자가 제로고 앞으로도 아마 확진자가 제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 매체 보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난 1월 22일 뉴스가 처음 나온 이래로 북한에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 보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날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이 비상 방역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초특급 방역 대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일단은 뭐 자가격리 대상 인원이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에서 약 7천 명이 추정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를 해서 북한에도 사망자 확인은 없지만 바이러스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은 특별히 의료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다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은 예방의학 중심이기 때문에 북한은 예방을 하다가 이제 차단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과의 국경 육해공을 완전히 지금 차단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신의주 연변 쪽이 이제 중국과의 많은 무역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 이동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도착하는 인원도 최소 한 달 이상 자가격리 그때 현직에 지금 이제 복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월 들어서 사태가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 명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북한 당국이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이 북한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짐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음압병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 시설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철저한 통제 정책으로 자가격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면서 초특급 방역을 지시했다고요? 어떤 방역 내용입니까? 예, 초특급 방역의 1차 메시지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면 이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뭐 대구에서 이동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특급 방역 대책 지시를 해서 각 군별 또 리별로 사람들의 이동을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뭐 총사령까지도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치료약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뭐 목욕탕에 갔던 간부가 뭐 총사령에 처했다라는 유언비어까지 돌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통제 중심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리만건을 공개적으로 해임했어요. 장성택 이후 처음 아닙니까? 네, 2013년에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죠. 네. 리만건이라는 이름은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귀에 익었습니다. 왜냐하면 4차, 5차, 6차 핵실험을 할 때마다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제재 대상 인물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올해 75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작년 4월에 당 조직지도부 부장에 올랐습니다. 네. 예, 역대 북한의 조직지도부 부장은 뭐 김정은의 지근거리에 있는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실세 중에 실세군요. 네, 오른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제 전격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태덕 농업 담당 비서도 같이 해임을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의도가 됩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대책에다가 또 유엔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어렵죠. 네.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 간부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해서 희생양을 만들므로써 인민들의 불만을 다독이는 일종의 적극적인 위기 때마다 강구하는 숙청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남한 당국이 북한에 보건 협력을
협조 요청을 부탁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 식사에서 남북 간 보건 의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남한의 보건 의료 협력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일단 1월 28일 날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사무소 폐쇄를 전격 결정했고 물자와 인원을 철수하도록 우리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남측과의 대화를 전격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이 기존의 네. 전략입니다. 자신들이 방역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측과 접촉하다가 전염병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남측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남한의 보건의료 협력을 수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봉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대표 특별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제안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첫째 주에 미국 대선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을 조금 화나게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은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북미 간의 협상 구도를 깨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렉스 윙 그 동양계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가 4일 전에 워싱턴의 회의에서 일단 협상의 촉구를 제기하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어떤 뭐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가지고 제안을 한 거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북한이 뭐 조만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아직은 어떠한 조짐도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이 국면이 좀 진정이 돼야지만 북한과 미국 간에도 대화가 아마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사회도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부분이 멈춰선 상태인데요. 국제 간의 협조와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국제 간의 연대가 정말 중요하죠. 네. 일단 핵 문제가 지금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힌 상태에서 일단 남한도 확진자가 들어가고 있고 북한도 자가격리가 7,000명이 이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보건 의료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염병 확산이 남측으로부터 또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수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국 금지 국가가 지금 70여 개국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측의 보건의료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이제 북한도 하루빨리 자가격리 대책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진정시키는 국면이 오기를 한반도에 기대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가장 큰 특효약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환자 수가 늘어나는 모든 국가들이 하루하루 잘 견뎌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